안녕하십니까. 빛나리판 이윤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개발한 퍼지 보일러의 특허 기술을 상세히 공개를 함으로써 보일러를 제작하고 판매하시고 또 설치하시는 업자분들이나 또 우리 난방기를 사용하시는 농업인들이 난방비를 70% 이상 줄일 수 있어요. 또 생산성은 2배 이상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특허 기술을 상세하게 공개함으로써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럼으로써 국가의 에너지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요. 그 기술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네덜란드 선진지 견학을 갔습니다. 네덜란드 온실을 갔죠. 온실의 규모가 보통 10헥타예요. 큰 거는 30헥타까지 있다더라고. 제가 10헥타 파프리카 온실을 갔는데 이런 거예요. 이게 온실 아닙니까? 온실의 온수가 별도로 돌아요. 이렇게. 이런 서큘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40도물을 쓰고 있는 거예요. 40도물을. 여기서 공급을 할 때. 80도물을 보일러에서 데펴가지고 80도물을 여기 대기를 하고 있다가 난방 부하에 맞춰가지고 항상 40도물이 돌 수 있도록 이런 구조를 쓰고 있어요. 우리는 그때 70도 내지 80도물을 썼거든. 제가 그거 충격을 받았죠. 왜 우리는 70도물을 80도물을 쓰는데 얘네들은 40도물을 쓰는가? 이게 난방이 되는가? 얘네들은 왜 이렇게 하는가? 그 의문을 갖고요. 그 의문을 푸는데 2달이 걸렸어요. 어느 순간에가 제가 뭐예요? 무릎팍을 쳤죠. 아, 이렇구나. 그건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80도물을 가지고 순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열간기에 접촉되는 공기의 온도가 높아요. 공기의 온도가 높은 건 전부 뭐예요? 이렇게 하우스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이건 앞에 동영상에서 제가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0도물 저온수를 쓰면은 이 밑에 부분하고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여기서 제가 아이디어를 얻고 보일러를 특허 기술이 가진 그 보일러를 개발하게 된 겁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3웨이 밸브거든요. 온실은 뭡니까? 이렇게 40도물이 항상 돌아요. 난방 부하에 따라 가지고 뭡니까? 이렇게 3웨이 밸브 별량 제어를 해가지고 80도물을 여기서 보일러에서 와가지고 80도물을 더 집어넣고 덜 집어넣고 해갖고 뭡니까? 항상 온실은 40도물이 돌 수 있도록 순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난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네덜란드가. 별량 밸브를 써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이런 겁니다. 야간 온도가 18도로 세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18도 뭐예요? 이렇게 온도 편차가 거의 없어요. 야, 0.5도 이내로 뭡니까? 다 편차가. 야, 이렇게 제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물이 얼마나 그 온도에 대해서 온순하겠어요. 우리는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시스템이거든. 그런데 뭡니까? 네덜란드는 18도에 딱 맞추는 거예요. 21도 딱 맞추는 거예요. 20도 딱 맞추는 거예요. 이런 가브를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물 생산성이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시스템을 썼거든. 온실 규모가 10헥타예요. 10헥타면 100m, 100m짜리가 10개가 들어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앉았어요. 온실에 털썩. 그래갖고 뭘 봤겠어요, 제가. 수평을 본 겁니다. 바닥. 콘크리트로다가 시공이 되어 있는데 그 균평이 딱 맞는 거예요. 물구배가 딱 맞는 겁니다. 그 물구배가 맞아야지 양액이 정확하게 흘러내려가죠. 또 하나는 뭡니까? 파프리카가 크는데 기똥차게 크는 거예요. 공장에서 찍어낸 것처럼 균일하게 커요. 그 10헥타 규모가. 이거는 뭡니까? 안에
시백타 규모가 온도가 균일한 겁니다. 또 뭐예요? CO2 공급이 정확한 거예요. 광도 정확한 거고요. 완전히 정밀 제어가 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컴퓨터제이션이죠. 이게 난방기가 어떻게 설치되어 있나? 어떻게 해서 온도를 균일하게 맞추나? 우리는 뭡니까? 이렇게 보일러 앞쪽에 따뜻하고 보일러 뒤쪽이 먼 쪽이 하우스가 춥거든. 그래서 작물이 언듈레이션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네덜란드는 난방기 배관을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보세요. 서플라이 라인을, 공급 라인을 이렇게 U자로 꺾은 거예요. 그래서 보일러하고 가장 가까운 쪽의 라디에이터는 팬코일은 이렇게 서플라이 되는 라인은 어디예요? 지금 가장 먼 데서 공급이 돼갖고 어떻게 돼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땡기죠. 그러면 보일러하고 가장 먼 곳은 서플라이 라인에서 보면은 뭡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집어넣어가지고 뭐예요? 가장 멀리 있는 곳에서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료를 U자로 꺾어갖고 배관을 함으로써 뭐예요? 온실의 온도를 균일하게 잡을 수 있어요. 요 재료만 더 쓰는 겁니다. 요 U자를 꺾은 요 부분의 재료만. 이걸 티처멜진 방식이에요. 재배사의 온도가 균일하게 맞출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가 덥고 여기는 춥거든. 근데 배관을 이렇게 바꿔줌으로써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은 내용을 보고 제가 뭐예요? 퍼지 보일러를 개발하게 된 겁니다. 자, 어떻게 개발을 했느냐면요. 이게 파이프잖아요. 이 파이프를 직렬로 이렇게 꺾은 거예요. 이렇게 접은 겁니다. 파이프예요, 이게. 그래갖고 네덜란드는 여기 뭐예요? 80도 물을 집어넣었잖아요. 80도 물을 더 집어넣고 덜 집어넣는 걸로 온실을 어떻게 했어요? 40도 물을 계속 순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저는 전기 히타봉을 꽂아가지고 온실 부하에 난방 부하에 맞춰가지고 뭐예요? 전자를 더 집어넣고 덜 집어넣고 해갖고 뭐예요? 온도를 맞추는 시스템을 썼어요. 온수 탱크도 없습니다. 이 보일러는. 직렬 배관을 했고 온수 탱크가 없어요. 왜? 온수 탱크가 뭡니까? 난방부하 그것도 대표해야 되니까. 그냥 파이프에 들어있는 물을 온수로 쓰자. 온수 탱크로 쓰자. 그래갖고 순환 모터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순환 모터를 온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계속 순환 모터가 돌아가죠. 난방 부하에 맞춰가지고 뭡니까? 온도가 떨어지면 전기를 더 집어넣는 거예요. 80도 물을 더 집어넣고 덜 집어넣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온도 편차가 거의 없어요. 네덜란드처럼. 이렇게 개발을 한 겁니다. 이게 퍼지 보일러예요. 그 흐름도는 이렇습니다. 온수 펌프를 순환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실내 온도를 뭔가 설정을 하죠. 그러면 뭐예요? 피드백으로 체크를 해요. 그러다가 뭡니까? 실내 상한 온도보다 온도가 떨어지면 이렇게 루프가 돌아요. 그래서 아까 그 보여드린 뭐예요? 파이프에 붙여 있는 히터봉을 전류를 더 집어넣고 덜 집어넣고 해갖고 뭐예요? 비례제어로 온도를 집어넣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뭐예요?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는 걸 해가지고 팬코일에 가변 송풍을 하는 겁니다. 온도가 떨어지면 송풍이 조금 더 돌아요. 그럼 열이 더 나오겠죠. 물은 온도가 조금 더 떨어질 테고. 그럼 전기가 더 들어가고. 이렇게 계속 뭐예요? 피드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정되는 체크 온도를 가지고 순환 모터가 계속 순환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루프로 순환을 하는데 40도 물 수준으로 난방부하에 맞춰가지고 그 발열체에 히타봉에 전류가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그걸 가지고 뭐예요? 또 송풍량도 가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열량이 더 나오고 덜 나오고 난방부하에 맞춰가지고 그 세팅된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뭡니까? 요 두 가지가 히타봉에 들어가는 전류와
그 다음에 뭐예요? 송풍기에 가변 송풍량하고 가변량하고 두 개가 뭐예요? 상호 맞아가지고 항상 뭡니까? 온실의 온도를 설정 온도를 딱 유지를 하고 끌고 가는 거죠. 이게 퍼지 보일러예요. 이게. 그러니까 뭡니까? 난방 부하에 맞춰가지고 전류 제어를 하고 또 뭐예요? 송풍기를 이용해서 바람도 공급하고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보일러를 개발을 해가지고 특허를 출원을 해가지고 특허가 났죠. 지금 특허가 소유가 돼 있었는데 제가 정년 퇴직하면서 특허료를 납부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특허가 지금 현재 뭐예요? 소멸됐습니다. 누구든지 쓸 수 있어요. 누구든지. 에너지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쓰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일러를 개발하고 또 설치하시는 업자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또 뭐예요? 농가분들도 요 내용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온도가 높을 필요가 없어요. 딱 설정된 온도에 맞춰가지고 그 열량만큼만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송풍기로. 이게 덕트를 통하든 뭘 통하든 할 수가 있죠. 해갖고 원하는 양만큼만 필요한 양만큼만 집어넣는 겁니다. 열량을. 저온으로. 난방돼요. 나중에 뭡니까? 사용하는 농가의 동영상을 제가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난방하고 있던 방법은 온오프죠. 즉 시퀀스죠. 만약에 온실의 온도를 20도로 세팅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21도가 되면 꺼지죠. 순환 못하고 보일러가 멈추거든요. 왜? 계속 돌면 뭐예요? 난방이 더 되니까 온도가 더 올라가죠. 이제 뭐 일단 멈추니까 끊어져요. 그럼 떨어집니다. 온도가. 이렇게. 19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순환 모터도 들어오고 또 보일러에 불도 들어와요. 근데 온도가 바로 올라가느냐? 못 올라갑니다. 왜요? 파이프하고 열교환기에 들어있던 물들이 식어 있거든. 온수 탱크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식어 있는 물이 데펴질 때까지 온도가 계속 떨어져요. 떨어지다가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또 21도가 되면 또 꺼져요. 멈춥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온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19도가 되면 다시 또 가동이 되는데 뭐예요? 떨어지다가 또 올라가고 이렇게 또 떨어지다가 올라가고 이 온도 편차가 5도 이상 나요. 5도 이상. 근데 뭡니까? 제가 한 거는 네덜란드는 온도가 떨어지려면 뭘 더 집어넣는다? 네덜란드는 80도 물 더 집어넣고 덜 집어넣고 별량 제어로. 저는 어떻게 했어요? 저는 전기를 더 집어넣고 덜 집어넣고 했지. 거기다가 하나 더 붙인 게 뭐예요? 송풍기, 라디에이터, 팬코일에 송풍에 별량 송풍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걸 완전히 대패질하듯이 균평하게 잡아냈죠. 그러니까 생산성이 어떻게 됩니까? 극대화가 되는 거예요. 작물이 이렇게 온도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에 반응하느라고 뭡니까? 정신을 못 차리죠.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해보세요. 옷을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벗었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 그래프는 실제 그래프예요. 실제 측정한 겁니다. 이거 온오프 되는 데서 시퀀스 온오프 되는 데서 측정한 데이터 값이에요. 근데 그걸 뭡니까? 이렇게 대표제를 시켰죠. 균일하게 완전 균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제어될 때하고 온실의 온도가 이렇게 균평이 됐을 때하고 더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생산성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바람의 효과까지 이용하고. 이게 특허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뭡니까? 이걸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 국가의 뭐에 에너지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어디든지 다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호텔이다. 모텔이다. 예를 들어서. 방이 30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일러가. 30개 규모로 다 설치되어 있다니까. 근데 방이 맨날 30개가 나가느냐? 아니거든. 5개 나갈 때도 있고 10개 나갈 때도 있고 15개 나갈 때도 있고 물론 30개 나갈 때도 있겠죠. 그런데 보일러는 언제든지 뭐가 돈다? 큰 보일러가 돌아가는 거예요. 30개짜리가. 30개 용량에 맞춘 그런 큰 보일러가 들어가는 겁니다. 낭비하는 거예요. 에너지 비용. 필요한 양만큼을 딱딱 만들어가지고 공급을 해야죠. 얼마든지 쓸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 이런 거예요. 보세요. 애기 온도가 영하 10.3도예요. 설정 온도가 19.5도거든. 근데 지금 현재 온도가 19.6도예요. 근데 보일러에서 나가는 온수의 아웃 온도가 몇 도예요? 40.9도예요. 리턴수로 들어오는 게 35.4도입니다. 이게 애기 온도가 영하 7.4도거든. 마찬가지로 뭡니까? 세팅 온도는 19.5도고. 보세요. 보일러에서 나가는 온수의 온도가 36도예요. 리턴수는 들어오는 거는 32도입니다. 델타 T가 4도만큼 뺏긴 거죠. 영하 3.8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저온수 가지고도 저온수 그러니까 80도 물, 70도, 80도 고온수가 아니고 40도 물 갖고도 40도 아래 갖고도 뭐예요? 난방이 가능한 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작물이 너무 생육이 좋은 거죠. 이 실제 사용하는 농가의 동영상은 제가 바로 올릴게요. 이게 벌써 거의 10년 됐네요. 이런 겁니다. 4분의 1 수준, 3분의 1 수준, 70%는 그냥 준다니까. 농가들 돈 벌었죠. 불고 있고 그런 겁니다. 도마도 이게 도마도 농가예요. 장수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 제가 네덜란드 출장 가가지고 교수님들하고 같이 갔어. 근데 난방비 뭐 어쩌고 이것에 대해서 다른 교수님들이 논란이 많은 거야. 그래서 제가 거기서 긴급히 이런 내용에 대해서 문자를 보냈지. 카톡으로. 그랬더니 답변이 온 겁니다. 평당 도마도 수확량 120kg라는 거 아닙니까? 평당. 그럼 뭐예요? 이게 네덜란드 수준이에요. 네덜란드보다 오히려 많습니다. 이 포지보일러 놓는 농가거든. 뒤에 나옵니다만. 노동비 2,500, 2억 5천만 원. 난방비 2억 5천만 원. 노동비 5,400만 원. 순이익은 계산 안 해봐서 잘 모른다. 약간만 2억이다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뭐예요? 순이익 연 얼마? 2억쯤 되는 것 같아요. 문자 온 거 아닙니까 이거. 금방. 이런 농가예요. 보세요. 여기 이 농가는 도마도를 이렇게 완전히 뭐예요? 완숙 도마도를 따요. 이렇게 완숙 도마도를 따서 시장에 나가도 신선도가 한 달 유지가 된다니까. 판매하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당도는 없죠. 신선도 좋죠. 이 농가 거 찾는 거죠. 생산량 많죠. 거기서 기술 발표, 그 농장에서 지금 기술 발표, 퍼지 보일러 신기술 발표회를 제가 가졌어요. 우리 농업인들 많았고. 그리고요, 이렇게 천평 도마도 온실 해가지고 여기 사과가선이 있었거든요. 사과나무 뽑아내고 여기 뭐예요? 천평 온실을 또 줬다니까요. 7억 들여가지고 자부담으로. 거기 지금 견학 가가지고 뭡니까 지금? 왜 교수님이세요? 여기 두 분 교수님이시고 사진은 제가 찍고요. 이런 거예요. 된다니까요. 이거는 4,000평 도마도 온실인데 요게 퍼지 보일러예요. 요게 컨트롤러하고 이 안에 보일러가 같이 묶은 거거든요. 전기 보일러죠. 근데 제어가 뭐예요?
여기 물땐 그거 없지 않습니까? 제어를. 퍼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특허낸 대로. 2억 들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보세요. 똑같이 파프리카 온실이에요. 이 온실은 지열 히트를 썼거든요. 제 강의 들으신 분인데 제가 이거 하지 말라 그래서 지열 문제가 많다고. 이게 하나하나가 지열 히트 펌프예요. 이게 히트 펌프입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다. 이게 컨트롤러고요. 그 결과가 모니터에 뜨는 거죠. 보일러실이고. 180m 구멍을 몇 개 뚫었다? 88개나 뚫은 거예요. 공사비가 12억이야. 정부에서 80% 보조를 줘. 그러니까 뭐예요? 10억은 보조, 2억은 자부담이에요. 자부담만 가지면 퍼지 보일러 설치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설치한 겁니다. 농사 짓기 힘든데 농사 짓는 것만도 바빠 죽겠는데 이거 기계 언제 볼 거예요? 이거 기계 고장 안 납니까? 이런 시스템? 참 정말이에요. 이거 참새 잡으려고 이거 대포 쏘는 거예요. 미사일 쏘는 겁니다. 미사일. 아무렇지도 않게요. 농가가 울어요.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제가 하지 말라 그랬거든. 내 거 해라 그랬거든. 내가 개발한 거. 근데 말을 안 들었어요. 이 농가는. 이 양반은 백한건 씨는 부산서 창녕으로 귀농했어요. 표고농구로. 표고 키우면서. 귀농해가지고 표고를 키우려니 쉽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육을 받으러 다닌 거지. 진주에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 있거든. 그 기술원에서 제가 습도, 공기환경, 에너지 이런 부분에 이제 전문가니까 강의를 요청했어. 거리가 멀어갖고 그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서 교수님 내려와서 1박 2일로 해주세요. 거기 호텔 잡아주고 1박 2일로 가서 강의하고 했거든.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 거기서 교육을 받으신 분이야.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야. 교수님, 이게 표고를 키우는데 도저히 안 되는데 이거 백화고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교수님이 개발해 놨다는데 그것 좀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설치한 거예요. 이렇게. 제가 하우스 그 강의하면서 그랬거든. 바닥은 콘크리트를 해라. 물구배를 잡아가지고. 어차피 물이 흘러내려가지고 건조하지 않으면 습도 제어하는 건 어렵다. 하우스 그렇게 졌냐 그랬더니 집에서 그렇게 졌냐 그랬더니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튀긴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1kg 경매 가격이 그 당시 25,000원이요. 이거는 6,000원이요. 물버섯은. 이렇게 뭡니까? 생산성 차이가 있고 품질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농가 영상도 있어요. 제가 나중에 편집해가지고 다 동영상 올려드릴게.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업을 해도 고생만 할 거냐 아니면 뭔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거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기술이 있는 농가, 기술이 없는 농가가. 그래서 농업은 뭐예요? 블루오션이에요. 레드오션이 아니에요. 블루오션이에요. 기술만 있으면 뭡니까? 얼마든지 돈 벌 수 있죠. 이런 거예요. 거기 견학을 간 겁니다. 버섯 재배하시는 표고 농가들이에요. 표고 재배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동영상도 관련된 동영상도 제가 추후에 올려드리도록 이렇게 할게요.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난방비 이렇게 줄어든다니까요. 이 텔레비전 나가고요. 제가 일을 못했어요. 농가들 전화 받느라고. KBS에서 뭡니까? 제 전화로 아예 뿌라찌를 시켜놨어. 그래서 일을 못해서 2달 동안 그냥 뭐예요. 난리가 나는 거죠.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런데 관에서는 전화 한 통을 못 받았습니다.
청와대도 그렇고 국정원도 그렇고 농림부도 그렇고 에너지관리공단도 그렇고 에너지연구소도 그렇고 어디든지 뭐예요. 전화 한 통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줄일 수 있다. 줄일 수 있다. 그러면 도대체 그것이 무슨 이유 때문에 무슨 원리를 이렇게 갑자기 줄일 수 있는 거냐. 세미나하고 논문 발표하고 논리가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한테 힘을 실어줘야지. 그래가지고 국가 시스템을 이렇게 바꿔줘야지. 원자력 발전소 몇 개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이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근데 관에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 정말 제가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줄일 수 있어요.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난방비. 이게 일반 산업도 가능해요. 에너지가 뭔지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열이 뭔지 그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뭐예요 이제. 저도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만천하에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 이거. 이렇게 쓰세요. 활용하시고. 그리고 우리 농가분들 돈 벌고 국가 에너지 전략하고 그게 제가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어서 제가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동영상을 같이 올려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특히 보일러 개발하시는 분, 설비 설치하시는 분, 또 농가분들도 서로 정보를 공유를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도록요. 그래야 국가가 살 수가 있죠.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은 사랑이에요. 제가 이 강의 자료를 이렇게 만들고 특허 기술을 이렇게 공표하고 이런 내용을 올리고 만들고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홍보를 해주셔야 저도 힘이 나죠. 그리고 궁금한 내용은 댓글에 달아주세요. 제가 다른 내용도 다 상세하게 공부를 해서 모르는 건 공부하고 아는 거는 제대로 만들어서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빛나리 밤 이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